이렇게 비전을 찾아서 이 자리에 12주 동안 와주시고 그 비전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1분 정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잠깐 불 꺼주실 수 있으세요? 1분 정도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 눈을 다 감아주시고, 만약에 아버지가 없으시다면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불 켜주시고요. 이 책은 우리의 건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책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요. 유언으로 남기신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되게 무거워졌는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 가면의 실체이고, 저자는 이승만 대통령이시고, 출판인은 1941년 미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영어로 쓰여진 책이에요. 책을 소개하자면, 일본 그 가면의 실체는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인 1939년 겨울부터 1941년 봄까지 이승만이 워싱턴에 있으면서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이다. 통계 등의 자료 수집이 임병집이 도왔으며, 이승만이 쓴 영문 원고를 프란체스카 여사께서 타입하셨는데 3번이나 다시 타입하시냐고 손가락에 짓무르셨대요. 대단한 책이죠. 다음. 이거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화상에 데워본 적이 있어요. 뜨거운 물이 이렇게 튀어서 이렇게 한 이 정도 화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정말로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던 이미지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극박한 것인지 내가 정말로 불에 화상을 입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벌써 누군가는 이 불길을 벌써 느끼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감지하는 이런 글을 우리가 읽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중국을 점령한 데 이어 동남아시아로 침략 행군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명확하게 꿰뚫어보고, 일본이 곧 세계 제패의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 머지않아 대미전쟁을 일으킬 것이라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이 책을 집필하셨다. 또한 평화주의에 도취되어 깊은 잠에 빠져있던 미국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하셨다. 다음. 1. 세계 제패를 위한 일본의 침략 행군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소개하자면 일본은 중국을 점령하고 주축국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통해서 동양에 있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식민지까지 정복하는 등 세계를 정복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구석구석까지 감지되었다. 전 세계는 일본이 인도진화와 태국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 주축국가와 협정을 체결한 것, 소련 연방과 협약을 맺은 것, 네덜란드형 동인도 제도에 대한 계속적인 전쟁 위협과 그리고 영국과 미국민에 대한 계산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다음. 교활한 평화적 침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1894년 일본은 신무기 미국, 영국의 원조에 의지하여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않고 또 아무런 의심도 없는 청나라를 기습 공격하여 거대한 청제국을 굴복시키면서 그들의 전통적인 꿈이 실현된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다. 일본은 그 승리에 도취되어 또 다른 전쟁 준비에 광분하여 1904년에는 러시아와의 한판 승부를 결하게 되었다. 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공숙 동맹을 제안하였고 한국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 동맹에 의해서 한국은 일본군이 한국 영토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반도를 개방하였으며 일본은 평화가 회복되면 즉각 군대를 한국에서 철수할 것을 엄숙하게 맹세하였다. 이와 같은 양해에 한국군은 일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만주를 진격하여 러시아군과 싸우게 되었다. 그러나 전장이 끝나자 일본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중국 국경으로부터 개선하는 장병을 한국 땅에 가득 채워놓고서는 한국의 자주 독립을 빼앗고 국토를 탈취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을 배반한 것이다. 1910년에 일본은 한국과의 정식 합병을 선언하였다. 일본이 범한 국제적인 불법 무도한 강도 행위는 한국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정식으로 선언했던 세계 주요 문명국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다음. 권모술수의 대가죠. 잠시만. 죄송합니다. 미영일 해군 협정의 개정 요구에 대해서 5대 5대 3의 전함 비율이라는 것은 전함을 소유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결정한 5개국 해군 조약이 있었지만 미국은 이 조약의 근거에 군함의 일부를 자진하여 폐기함으로 헌신적인 모범을 보여주었지만 일본은 비밀리에 건조 계획을 수행하여 경쟁국의 해군과 동등하게 맞추어 성공함으로 1935년 전쟁 준비가 계획된 수준으로 완료되었을 때 일본은 가면을 벗고 중국을 또다시 침략하여 전 세계를 공공연하게 무시하면서 외국과의 모든 조약들을 어겼던 것이다. 다음. 네, 불주옥에서는 대량 학살, 분형, 잔혹한 고문, 감족 정책, 그냥 인종을 감족 다 없애버리는 거죠. 분형은 불에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잔혹한 고문을 했는데요. 이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 만주인, 중국인은 말살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일본인은 보다 알록하게 살 수가 있다고 말하며 정복한 지역 곳곳에서 정말 너무나도 여기 증명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잔혹한 학살을 실행하였습니다. 특히 수모당하는 외국 기자와 선교사들에서 로이터 통신, 도쿄 특파원 콕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로 이분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는데 1940년 7월 27일에 체포되어서 55시간 동안 거의 이틀 좀 넘게 견딜 수 없는 극도의 고문을 받으신 후에 집에 오셨는데 정말 온몸이 흐물흐물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가혹한 고문을 당하셨고 이틀 후에 비명에 돌아가셨어요. 의혹으로 덮여진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그해
7월 27일에 체포되었는데 10월 3일에서야, 그러니까 3달이 지난 후에서야 런던에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 있는 상처들을 자살로 뒤집어 씌우는 이렇게 정말 진리를, 그런 외국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보도할 수 없게 그렇게 한 그런 예입니다. 9명의 선교사 학살 행위는 일본 침략자들이 외국 선교사들에게 가한 모든 학살 행위 중에서 가장 야만적이었던 것인데요. 10명의 무장군인들이 밀어닥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던 런던 선교사들을 내쫓고 군트럭에 강제로 태워서 화장장으로 끌고 가 화장장에 죄로 버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학살 행위가 중국 땅에 퍼져나가자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 소식을 듣고 소름 끼치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본의 선전 전략.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정복지에서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차단시키는 반면 세계의 모든 곳, 특히 미국의 모든 지역에서 부단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도쿄의 지도자들을 마치 의사가 환자의 맥박을 감지하듯이 그날그날 세계의 동태를 꿰뚫고 있으며 그곳 각계각층의 국민 대중을 상대로 일본의 유리한 방향을 미치게 하는 보도를 계속해서 내보냈습니다. 구두 또는 문서로 발표되는 일본의 모든 선전물들을 모두 같은 기관으로부터 전달되므로 구체화된 이념과 전파된 선전이 일관성을 갖게 되는 것만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었고요. 일본인의 매력적인 것들, 일본의 아름다운 풍토나 기모노, 벚꽃 등 서양 문명이 색다른 일본 고대 문화를 선호함으로 이런 것들을 신문 잡지에 실어서 일본의 매력을 보여줌으로써 서양인들의 많은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력한 인사 단체를 일본 편으로 만들었고요. 또 일본의 의도대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일주의자인 낙인을 찍은 위협하여 일본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루즈벨트 또한 여론을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시켰는데 그 예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편집인이었던 디 아웃룩의 잡지사 조지 캐넌을 한국의 특파원으로 파견하여서 한국 정부가 얼마만큼 부패하고 무능하며 희망이 없는 정도라든가 또 한국인이 일본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속 기획 기사를 발표하는 등 일본인들을 기쁘게 하는 기사는 무조건 앞면이나 가장 잘 띄는 것에 게재하고 반일 기사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천황 숭배의 광신도적인 사상이 있는데요. 일본의 세계 제표 야역의 배경은 천황 숭배의 광신도적 사상으로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의 전체 국민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전체 생명을 국가에 바치도록 국가에 소명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모든 일본인들은 확고한 군국주의 사상에 몰입되어 있으며 자신들도 창조주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천손이라는 믿음으로 또한 하늘의 직손으로서 하늘에 마련될 옥좌에 앉게 될 그들의 천황에게 끊임없는 충성을 바치도록 철두철미하게 교화된 민족이다. 따라서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인들에 의하여 세계를 지배하라고 하늘이 내린 지시에 따라 행하는 계획을 다른 나라가 간섭한다면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일이다. 그 누구든지 일본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늘에 대한 모독 행위를 보고 있다. 이슬람도 이렇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보존하고 인류의 번영을 증진하는 것은 일본 황실의 사명이다. 하늘은 황실에게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능을 부여주었다고 생각하며 이 사명을 완수하려는 황실을 인류의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고 영구히 집정대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본 황실은 당연히 신과 같은 존경을 받아야 하며 박애와 정의의 확신으로 존재되어야 한다고 황실의 대왕 측은 신민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따라서 인류의 모든 분쟁은 황실의 순결한 정의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고 신도적 신비주의를 극단적인 애국심과 결합시켜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을 삼았습니다. 다음. 한편 이렇게 일본이 이런 천황숭배 사상들로 세계 제표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순진한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순진한,
미평화 애호가들. 순진한 미평화 애호가들은 일본의 얄팍한 외교적 수사와 선전적 선언을 신뢰함으로 국방력의 증강 등은 고려하지 않았고 미합중국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평화를 원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원한다. 그들의 평화주의는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행동의 자유 원칙과 동일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책이 출판되고 나서 5달 후에 일본의 기습적인 진주만 공격이 일어나자 일본 그 가면의 실체의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미국인도 없지 않았지만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자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음. 합독하시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물리적으로 일본의 통치하에서는 벗어났으나 우리는 더 큰 영적인 영역에서 명예를 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물질 만능주의와 동성애 우리의 머리가 돈이 되었고 우리의 성욕이 또 우리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작년 축제 사진이죠. 이제는 우리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기본적인 법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현실이 이렇습니다. 북한은 또 머리로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지칭하여 그분이 머리라고 하고 있죠. 다음 이슬람. 박근혜 대통령이 할랄 식품 제조를 허용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산불은 저절로 꺼지지 않는다. 불은 하루하루 저 가까이 오고 있다가 기억납니다. 불이 서서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5가지 영역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지금 2015년 5월 23일 현재 3가지 비전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가지 영역을 점령해야만 이 3가지 비전이 우리 눈앞에 현실화될 것입니다. 다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눈물로 이렇게 이뤄내신 이 나라를 여러분도 정말 12주간 근현대사 아카데미에 오셔서 대장정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품고 있으신지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정말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인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비전을 명확하게 보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면서 우리가 그 비전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